그동안 야권 정치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묵혀있던 인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동안 안철수 의원 초기에 호기는 약간 이런 듯한 것 같은데 오늘 호남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과연 안철수의 호남 마음 잡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오늘 어떤 상황이 있었죠? 네, 오늘은 전남도당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정당이 성공하려면 목표는 전국 정당을 하되 반드시 지역에 탄탄한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야권의 적통성을 가지려면 바로 광주 전남북에서 우뚝 서야 되는데요. 그 단계로 오늘 광주시당 전남도당 창당대회를 한 겁니다. 네, 자 오늘요 이제 광주도 갔고 전남 보성 지역도 방문했습니다. 차밭으로 유명한 그곳인데 시장을 방문했거든요. 자, 안철수 의원 시장에서 만난 우리 국민들, 호남 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또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 장면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물갈이 아니겠어요? 물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제도나 문화나 관행이겠죠. 고기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고기갈이로 대응했습니다. 사람만 바꾸는 겁니다. 저도 이제 지난 3년 정도 경험해봤습니다만 좋은 사람만으로는 좋은 정치나 좋은 정당을 만들기는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식사하셔야 되니까. 감정이입을 하는지 몰라도 다들 배고픈 얼굴입니다. 네, 재밌는 조어를 만들었습니다. 물갈이도 있지만 물속에 사는 고기갈이도 해야 된다. 안철수 의원의 저 생각은 어떤 뜻입니까? 네, 일단 고기갈이, 그러니까 판을 전체 흔들어가지고 사람도 바꾸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안철수 신당 창당을 다시 한번 얘기한 뒤에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정상적인 정당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떤 순서라든지 대응이 상당히 미흡하고 느슨하다. 이런 비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찾으면서 지금 통합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차피 2월 2일에 정식으로 창당하게 된다면 또다시 국립현충원을 또 방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일정이 중첩되는 그런 악효과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략에서의 후속타가 계속 나왔어야 되는데 초기에 아주 강한 호남 민심 끌어잡는 힘이 조금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그 공백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전국 봤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일이 있었죠. 안철수 의원도 스스로 말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선택이다. 바로 박영선 의원이 안철수와 손잡지 않겠다. 나는 김종인과 손잡겠다. 당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박영선 의원 얘기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이 결정은 김종인 박사와 저의 30년의 인연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제가 보냈습니다. 두세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문재인 대표와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문재인 대표께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이야기하신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강물이 바다에서 만나듯 다 만나야 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언젠간 다 만날 것이다 했습니다만 일단 저 말씀 들어보면 박영선 의원은 당 잔류냐 아니면 안철수 신당 합류를 김종인 박사와의 인연, 개인적 인연을 첫 번째 고려 사항으로 둔 것 같네요. 그렇게 가깝습니까? 네, 일단 이 박영선 의원은 1980년대부터 MBC에서 경제부 기자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경제수석이었던 김종인 전 의원과 그때부터 인연을 계속 간직해 온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김종인 위원장을 내세운 것은 아마 명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이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새누리당에 입당한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잔류를 선언한 박영선 의원을 다 최근에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껴안지를 못했죠. 그것은 현실적으로 총선 국면에서 어떤 직함과 어떤 위치에서 총선을 지휘할 수 있는가라는 데에 대해서 믿음을 주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은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선대위의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을 제안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과 만난 박영선 의원,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나를 확 끌어서
중간 지대를 끌어오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거네요. 네, 결국-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많고요.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의 신당이 좀 지지부진한 것은 네. 안철수 의원을 믿고 탈당한 의원들에게 네. 이렇다 할 큰 역할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2년 대선 때 자신을 도왔던 이태규 전 비서관이라든지 네. 또 박선숙 전 의원이라든지 네. 이른바 2012년 진심 캠프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탈당까지 감내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안철수 의원이나 자신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의원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안철수 의원이 서둘러서 권노갑 상임고문이라든지 정대철 전 대표 등 당 운영과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분들을 서둘러서 만났고요. 그 자리에서 이 실질적인 당 운영과 관련한 아주 깊숙한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을 운영하는 거죠. 이제 안철수 의원은 이제 기업을 경영해 봤기 때문에 조직을 좀 다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기업과 당은 좀 다른 거죠. 결국 영입한 탈당해서 들어온 의원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한 것 초기의 실패가 메시지의 실패와 함께 지금의 주춤거림을 좀 만들었다는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야권 상황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엔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